최정수님이 문의해주신 내용입니다. 세미님의 글들을 읽다 보니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에서 한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글들을 많이 본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관련 경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력 없이 외국 대학원을 진학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외국에 있는 기업에서 한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경력이 일관된다면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이게 이제 해외에서 고용주들이 보통의 한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뭐 네 가지 조건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히려 학력, 전공보담도 직전 경력이 어떠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고용주는. 왜냐면은 해외의 고용주는 뭐 신입사원을 뽑아서 뭐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뭐 1년, 2년 가르쳐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키운 다음에 써야지 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독일의 아우스빌딩 정도나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월급 주면서 훈련시켜서 풀타임으로 뭐 나중에 채용한다던가 이런 제도가 산학연계, 인턴십, 유급 인턴, 무급 인턴 이런 제도가 독일이 제일 발달이 잘 되어 있고 독일어권이 그 다음에 영미권만 해도 생각보다 인턴 레지던트 시스템이 아주 독일만큼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졸업 후에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지의 인턴 경력이 없거나 해외의 인턴 경력도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즉 요즘도 한국도 이제 그런 추세가 돼버렸는데 경력 있는 신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니어 레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독일처럼 아우스빌딩이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뭐 덴마크나 뭐 이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급 인턴십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뭐 이거 제가 옛날에 어디 그 주한 뭐 북유럽 어떤 국가의 대사관에서 투자 상무관 이런 걸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덴마크 뭐 이런 데서 온 그 무급 인턴 여대생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었어요. 본토에서 온 학생들이. 근데 무급 인턴이지만 대신에 국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체류비, 생활비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사관에서는 뭐 그냥 편하게 지원자들 중에서 그냥 똘똘한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무급 인턴으로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회생활도 배우고 직장 경험도 쌓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턴이 해외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유급, 어떤 데는 무급. 그 옛날 영화도 아니지만 뭐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어디에 샌프란시스코였나 어디였나 배경인데 그 흑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굉장히 괜찮은 어떤 금융회사에 인턴 기회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무급 인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급을 못 받으면 우리 집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 키우질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장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무튼 유급이든 무급 인턴이든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그냥 뭐 학교만 뭐 어디 명문대학 졸업했으니까 날 뽑아줘. 물론 어디 뭐 아이비 리그에 무슨 뭐 경제학과 뭐 파이낸스 뭐 아니면 무슨 뭐 공대 뭐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취업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력, 전공, 경력까지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면은 외국 회사에서 한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글들을 어디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외국 회사를 몇 년이나 다녀봤다고 그래요. 외국 회사를 다녀본 적은 있다고 하던가요? 그거를 확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항상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도대체 어디 뭐 온라인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그런 허접한 정보들을 100%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고용주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최정수님이 어떤 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무슨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경력은 없대요. 그러면 뽑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LG전자에서 무슨 경력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무슨 경력을 했다. 현대 기아에서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막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은 어디 스타트업인데 뭐 특별히 핀테크에 집중 뭐 특화된 어떤 회사에서 무슨 뭐 금융 관련된 무슨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했다. 아니면 무슨 뭐 프로그램 코딩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력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고 뭐 필요하면은 내가 뭐 이러이런 코딩했었던 작업한 뭐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제출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뽑으면은 즉각적으로 우리 회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우리 회사 업무하고 약간 안 맞지만 요 정도의 바탕 경력이 있으면은 어떠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면은 이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고용주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판단의 근거 자체가 없는 외국인을 대부분의 고용주는 채용하지 않아요. 현지 고용주들은. 그래서 항상 학력, 전공, 경력. 한국에서도 관련된 경력, 그 전공,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서 무슨 뭐 기계공학, 뭐 미케니컬 엔지니어로 취업한다. 그럼 기계공학 관련된 무슨 뭐 캐드를 가지고 내가 뭐 도면을 만들었었던 뭐 이런 그걸 사실 이전 회사 걸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걸 가져오지 않더라도 뭔가 샘플 같은 걸 뭐 보여줄 수 있다던가 포트폴리오 내가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낸 적이 있다던가 이거를 적어도 인터뷰에서 설명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인터뷰에서 이거 할 줄 안다고 했으니까 1차 면접 통과 2차 기술 면접 그러면은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험지를 줘요 뭐 어떠한 하고 코딩 해봐라 옛날에는 그걸 막 손으로 써가지고 필기로 막 코딩하고 뭐 그러던 적도 있었고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노트북 하나 주고 코딩 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죠. 기계공학자도 마찬가지. 뭐 기계공학이든 전기공학이든 뭐 캐드 같은 거 하나 주고 자 설계해봐 회로 설계해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캐드로 뭐 그려봐 뭐 이런 기술 면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 경력이 없이 그냥 학교 갓 졸업했는데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고용주는 굳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요. 그리고 경력 없이 외국 대학원을 진학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전공에 따라 달라요. 이제 경영학과나 뭐 이런 데는 반드시 뭐 MBA, 웬만한 유명한 MBA 같은 경우는 경력을 최소 뭐 2년 이상 혹은 뭐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뭐 회계, 재무, 마케팅 이거를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을 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 최정수님은 군대 지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안 갔던 미필한테 군대 생활 뭐 점호가 어떻고 뭐 아침 구보가 어떻고 뭐 행보관이 어떻고 뭐 소대장 중대장이 어떻게 병장하고 갈구는지를 어떻게 백날 설명을 해봐야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실제 경험해본 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웬만한 경영대학원 이런 데서는 경력, 사회생활, 직장 경력이 없는 사람, 하다못해 어디 맥도날드에서라도 일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며 어떤 식으로 매출 수익이 나는지 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는 학생을 뽑지 않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근데 반면에 무슨 뭐 전산, 뭐 IT, 엔지니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력이 없이도 바로 학사에서 석사, 박사 그냥 쭉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건 사회생활하고는 생각보다 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느 분야 하나에서 뭐 네가 이런 새로운 무슨 뭐 배터리 셀을 뭐 설계하는 뭐 능력 그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어? 그럼 그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코딩에서도 무슨 뭐 AI에 요새 AI 난리잖아요. 뭐 AI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어떤 모듈에 대한 뭐 코딩
대해서 뭐 학부에서 무슨 뭐 교수님하고 같이 뭐 논문을 쓴 적이 있어? 오케이, 우리 그러면 석사과정 올라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생활, 뭐 직장 경력 없이도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뭐 AI다. 근데 내가 AI 학부 졸업하고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아니면 뭐 오라클 무슨 뭐 세일포스닷컴 뭐 이런 데서 경력을 있었다. 아니면 삼성도 마찬가지.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AI 관련 무슨 프로젝트에서 어떤 경력을 했었던 게 있고 거기서 뭐 연구 개발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경력을 가지고 무슨 뭐 미국의 뭐 유명한 뭐 MIT든 뭐 칼텍이든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조지아 공대든 뭐 이런 데 지원을 했더니 거기 있는 교수가 보고 네가 삼성에서 실무에서 이런 AI R&D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학교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되겠네. 일단 와. 이렇게 경력이 있으면 또 유리한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해서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그냥 요약해 드리면은 전공과 경력이 그러니까 전공에 유관한 경력이 있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또 전공이라던가 어떤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력이 없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프로젝트만으로도 석사, 박사까지 진학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뭐 또 이런 건 있죠.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뭐 정부 과제 따내서 뭐 이렇게 예산 쪽쪽 빨아먹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알고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것들도 많아요. 별로 이렇게 어,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인 경우들도 많은데 뭐 별로 인기가 없고 유명하지 않은 뭐 그런 프로젝트면은 해외에 있는 고용주도 뭐 그 프로젝트는 우리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경력은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학력, 전공, 경력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가는 사람이 통상 몸값이 더 높아진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비전공자지만 뭐 스카이 출신이야. 그러면은 몸값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어느 무슨 뭐 예일대 뭐 국사학 역사학과 뭐 이런 거 나온 거보다는 저기 어디 조지아 공대 IT 이 사람이 연봉이 높아요. 이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하버드 예일 나와서도 문송한 사람들은 여전히 연봉이 낮아요. 하버드 예일 출신도 아이비리그 출신도 물론 또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런 하버드 예일에서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들은 드물어요. 되게 뭐 MBA를 간다거나 뭐 로스쿨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공계 순수과학 출신인 경우에는 뭐 저기 뭐 MCAT 이런 걸 봐가지고 뭐 의대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중산층 이상 조금 뭐 경제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은 경우들에는 학부 과정은 교양 과정으로 인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하버드 예일도 아니고 완전히 교양만 빡세게 쌓는 무슨 뭐 리버럴 컬리지 이런 데들이 많아요. 리버럴 컬리지 1년, 2년 다니고 뭐 3학년, 4학년을 조금 더 명문대로 편입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리버럴 컬리지 4년 다니고 대학원을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간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애는 공부를 천천히 길게 오래 하면서 바로 고연봉 전문직으로 뛰어들 거야.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뭐 학부에 무슨 뭐 학부부터 무슨 뭐 먹고 살기 위한 막 그런 빡빡한 전공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이공계 이런 거를 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흔한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지? 아무튼 최정수님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뭔가 해외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력, 전공, 경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외에서 대학원 진학, 그 이후에 취업 이런 데에 훨씬 유리하고 또 몸값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주변에서 뭐 한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쓸데없는 경력인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지만 하지만 한국 경력도
꽤 쓸만한 경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뭐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삼성, LG, 현대, 기아 뭐 모르는 회사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업무 대행하는 이런 고객들의 반 이상이 삼성 출신이에요. 저희는 삼성전자 덕분에 아니면 삼성 계열사 덕분에 먹고 살아요. 저희 회사는 그분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 도와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건데 삼성 출신으로 해외에 저희가 도와드려서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꼭 삼성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LG도 마찬가지,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 이름 있는 회사 경력은 다 인정받아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회사는 그럼 인정 못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조그만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스타트업이라도 전공과 경력이 일치하는 분들은 다 취업이 돼요. 반면에 아주 유명한 무슨 뭐 금융회사 출신이지만 뭐 인사총무 이런 경우에는 좀 불리해요. 전공도 뭐 따로 뭐 인사총무 이런 걸 전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약간 뭐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이런 거 경력에 전공도 특별한 게 없고 문성한 출신이다. 이런 분들은 해외 취업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현지에서 자신의 학력, 전공, 경력을 이제 체인지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